세 번째, 피보가크 용접봉입니다. 이 피보가크 용접봉이라고 하는 것은 용가제 또는 전극봉이라고도 하고요. 용접할 모재 사이에 이 틈을 메워주며 용접부의 품질을 좌우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용접봉의 분류를 보시면 용접부의 보호 방식에 따라서 가스 발생식, 슬래그 생성식, 반가스 발생식, 이 분류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요. 용융 금속의 이행 형식에 따른 분류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스프레이형, 글로블로형, 단락형이 있는데 이 참고 부분에 보시면 각각의 그림과 특징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락형부터 보시면 이렇게 용적이 용융지에 접촉하게 되고 단락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가스화에서 가스를 뿜어냄으로써 미세한 용적이 스프레이와 같이 날리는 것, 글로블로형은 큰 용적이 단락되지 않고 옮겨가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머지드 아크 용접과 같이 대전류 사용 시에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됐으므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피복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선 아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화, 질화 등 해를 방지해서 용착금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용착 효율도 높입니다. 냉각 속도를 낮춰서 급냉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용접을 하게 되면 이 뭔가 조건이 잘 맞지 않게 되면 이 스패터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뭔가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이 잘 맞으면 튀는 현상이 없는데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튀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재에 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스패터인데 이 용접 피복제는 이 스패터의 발생을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피복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 배합제의 성분입니다. 아크 안정제, 가스 발생제, 슬래그 생성제, 탈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피복제의 역할, 용접봉의 분류, 용접기의 비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부하신 후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생각만 날 수 있게끔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합제의 성분에 아크 안정제로는 대표적으로 산화티탄, 가스 발생제, 탄산 바륨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을 외워주시고요. 산화티탄 같은 경우는 아크 안정제도 되면서 이렇게 슬래그 생성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요. 암기해야 할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 부분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피보가크 용접봉 표시 및 종류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 전기 용접봉을 뜻하고 이 43이 용착 금속의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한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16에 의해서 피복제 계통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16, 즉 24316이라고 하는 것이 저수속의 용접봉을 뜻한다.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용착금속의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한다는 거, 그리고 인장 강도의 단위가 kg/중 per 제곱센티미터 라는 거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316이 저수속의 이 피복제 계통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보가크 용접봉 종류 및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미나이트계가 24301입니다. 라임 티타니아계 24303, 고셀룰로스계 24311, 고산화 티탄계 24313, 저수계 24316, 철분 산화 티탄계 24324, 철분수 속에 24326인데요. 자, 이 2301 일미나이트계부터 라임 티타니아계, 셀룰로스계, 고산화 티탄계, 저수소계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징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피보가크 용접 작업 관련 용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재가 있고요. 피복제가 있습니다. 용융지라고 하는 것은 용접할 때 아크열에서 용용된 모재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용융지가 되겠고요. 모재가 높은 깊이, 용입이 되겠습니다.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봉의 끝에서 녹아 모재에서 떨어지는 금속 방울, 이것을 용적이라고 하고요. 용접봉이 녹아서 용융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용착이라고 합니다.
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가 녹아서 쇳물이 떨어지는, 그리고 구멍이 나는 것을 용락이라고 하고요. 용접할 때 용이온 금속 표면에 뜨는 산화한 금속가스나 비금속 물질을 총칭하는 것이 슬래그가 되겠습니다. 용접을 하고 나면 이 슬래그를 깨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죠. 용접봉 각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진행각이 있고요. 진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봉과 용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또 용접봉과 수직선 사이의 각도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진행각입니다. 작업각 같은 경우에는 용접봉과 이음방에 나란히 세워진 수직 평면과의 각도로 표시를 합니다. 작업각과 그 진행각 알아봤고요. 아크 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크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용접봉 심선의 지름 정도가 3.2파이, 그 다음에 4파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아크 길이는 용접봉 심선의 지름이 3.2파인 경우 아크 길이는 3 정도로 하게 됩니다. 아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재가 있고 용접봉이 있을 때 그 사이의 길이를 아크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크 길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짧게 하냐에 따라서, 길게 하냐에 따라서 용접의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앞장에서 아크 쏠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길게 아크 길이를 유지하게 되면 아크 쏠림 방지에 취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아크가 불안정해지고 아크가 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은 금속이 산화에 질화되기 쉽고 열 집중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패터가 발생합니다. 이 아크를 발생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렇게 찍기 방법이 있고 긋기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찍어서 아크를 발생시킨 후에 적당한 길이를 유지시켜주면서 운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냥 불을 붙이듯이 이렇게 긁어서 아크를 발생시킨 후에 그 아크를 유지시켜주면서 용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크를 유지시킨 이후에 운봉하는 것을 운봉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보기부터 이렇게 위 보기 자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용접 결함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함이 생기는지, 이 결함 종류와 이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용접 결함의 분류입니다. 우선 치수상 결함으로는 변형과 치수불량, 형상불량이 있을 수 있고요. 구조상 결함에는 기공, 슬래그 잠입, 용입 부접, 언더컷, 오버랩 이런 것들 다 구조상 결함으로 분류를 합니다. 성질상 결함으로는 기계적 불량으로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성질상 결함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불량으로는 부식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용입 불량을 보시면 모양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용접이 제대로 됐다면, 자, 이 두 개의 모재 이 부분에 끝까지 용입이 됐어야 되는데 끝까지 용입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입 불량은 이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혹은 용접 전류가 너무 낮아서 충분히 용입이 되지 않는 그런 용접 결함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루트 간격이라 함은, 자, 이 두 개의 모재 사이의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하죠. 이 루트 간격을 치수를 크게 해주거나 용접 속도를 천천히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봉 선택 불량은 거의 모든 용접 결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이 용입 불량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위에가 잘 덮여져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이 잘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너무 높을 때나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그리고 용접 속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언더컷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선 낮은 전류를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해야 되고요. 용접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부의 가장자리가 그 모재가 과도하게 녹아 파이거나 움푹 파인 이런 언더컷도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용접 금속이 모재 표면 위로 넘쳐 흘러서 제대로 융합되지 않은 상태인 오버랩 결함도 있습니다. 자, 이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낮을 때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적정 전류를 선택하고 각도를 잘 선택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결함 대책을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봉 선택을 잘하고 적정한 그 속도를 맞춰주며 적정한 유지 각도를 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 수 있겠죠. 다음 균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부에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결함, 구멍이 발생하는 그런 기공, 슬래그가 혼입되는 그런 결함, 그리고 스패터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 보통은 전류가 굉장히 높을 때 스패터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용접부의 결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용입 불량과 언더컷, 오버랩 이렇게 세 가지의 용접 결함이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 가동 코일형, 그리고 가동 철심형, 탭 전환형, 가포와 리에터형이 있었습니다.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누설자속의 변화를 가지고 전류를 조정하는 가포와 리에터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아크 쏠림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 아크 용접 중에 아크 한쪽으로 쏠린 현상을 말하는데 아크 쏠림 방지법이 아닌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선 접지점을 용접부에서 멀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크 길이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아크 쏠림 현상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용접을 한 후에 이제 후퇴 용접법으로 용접을 해야겠죠. 가용접을 한 후에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이건 상반된 내용으로 우리는 전진법이 아닌 후진법을 이용해야 아크 쏠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전기 용접봉 E4301은 어느 개인가? 우선 선택지에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저수소계는 E4316이고요. 고산화 티탄계는 E4313입니다. 일미나이트계는 E4301이었죠. 라임 티타니아계는 E4303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E4301은 일미나이트계,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우선 이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시면 무리 없이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림과 관련시켜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용접 파트에서는 이 피복 아크 용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피복 아크 용접을 학습하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